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스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정말 화려하게 마무리했잖아요. 네. 기억 안 나시죠? 네. 지난주일은 잘 기억나지 않잖아요. 디지털 치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울 인디애니 페스트 수상자 감독편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진행하는 최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정입니다. 네, 앞에 두 분 감독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와 계시고요.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후임 감독 최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겁쟁이 노이프와 꼬프체크 감독했던 최하영입니다. 네, 지난 방송 들으신 분들 2주 동안 궁금하셨을 텐데.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그럴게요. 자, 후임 작품 제목의 뜻 감독님께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에 자식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후손이랑 자손이랑 같은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발견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잘못 들어서 이 후임이 발견을 했어요. 네, 원래는 후임이라는 단어가 애들이 몇 세부터 옹알이 하는 그런 단어래요. 아, 실제로 있는 단어인가요? 네, 후잉. 예. 근데 그 단어가 지금 갓 태어난 애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러고 있다 옆에서 잘못 들으셔가지고 후잉? 그래서 검색하니까 이거 괜찮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후잉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울음소리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이것도 약간 같이 고려했을 때 괜찮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네, 좀 독특하고 울음소리보다는 독특한 제목이라서 구글 같은 그런 비하인드가 있으셨네요. 네, 맞아요. 구글 같은 비하인드인가요? 그래가지고 제목 언급을 감사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너무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할머니가 안고 온 아기가 경찰분들한테 인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후인이라는 제목이 뜻하는 주인공이 있다면 바로 그 아이일 텐데 근데 그럼 그 아이는 어디서 자라게 될까? 왜냐면 당연히 그곳으로는 가지 않을 거야. 너무 아기가 자라기 험난한 환경이니까 당연히 그곳으로는 가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장소를 찾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할머니랑은 또 영원히 이별을 하는 건가? 이렇게 약간 이런 것도 궁금했고 이 아이가 어디로 향하게 될까? 약간 그런 게 궁금했었거든요. 감독님이 생각하신 어떤 아이의 미래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아이의 미래는 생각해 본 거는 없고요. 제 남편이 이제 소방관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근데 경찰에서 소방 쪽으로 이제 인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나? 소방에서 경찰 인계가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기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습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작품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어디론가 떠나네요. 네. 그 할머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릴 때 배를 타고 피난을 왔을 거고 이 아이도 결국은 어딘가로 떠나서 살게 될 거고 이게 어떤 면에서 또 되게 의미심장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설정은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든 크는구나. 내가 어떻게 보면 부모를 떠나서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 계속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서 또 할머니가 되고 또 다음 세대가 생기고 이게 꼭 그 사람의 자손이라기보다는 되게 하여튼 아이들은 좀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저는 약간 이렇게 떠나가고 부양되는 관계가 또 약간 요즘에 느끼게 되는 정서랑 가깝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뭔가 고향에 대한 생각이 있나? 나고 자란 곳에 대한 애착이 있나?를 물어봤을 때 특히 제 주위 친구들은 많이 대답을 못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작중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인물들이 그러니까 장소를 옮겨가는 사실 할머니도 그 피난민이시니까 떠나온 분이시고 그 애를 낳았던 그 지아라는 인물도 그 장소를 떠나가고 회피해가고 이 아이도 인계가 되었으니까 이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가겠죠. 그리고 먼 훗날을 상상을 해보면 그 할머니도 결국에 돌아가셔서 결국
이 장소에 남아있는 인물이 없게 돼버리는 미래가 있을 텐데 정말 이렇게 잠깐 머물렀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이런 정서가 좀 최근 현대인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정서이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는 정착을 목표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더 이상. 그걸 되게 잘 드러내 주셨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결국에는 지역 소멸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 떠나서 그런 거거든요. 떠나고 돌아가시고 네. 그런 거를 좀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게 되지 않았나 좀 싶어요. 네. 저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나누시니까 한 번 덧붙여서 또 드려보는 질문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태어난 아이는 약간 중의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셨을까 하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달포동의 마지막 주민이신 할머니의 그 유년 시절과 그 지나가는 주마등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이 아이는 그냥 정말로 소멸해가는 도시에 새로 태어난 아이일 수도 있지만 그냥 마지막 거주자인 할머니의 삶을 그냥 기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얇게 해보아서 그러한 그 할머니의 그 시퀀스 과거에 피난으로 오았던 동네의 시퀀스에 연결되는 의도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도 약간 그 후에 대한 상상인데 그냥 잘은 모르겠으나 곧 할머니도 그 달포동을 마지막으로 떠나신 뒤 그 아이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지아는 그 건물에 한 번쯤 아무도 없는 건물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선 마지막 질문은요. 할머니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열린 결말로 해놨지만 사실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그게 마지막에 할머니가 마지막 거주자고 태어났던 이제 신생아가 떠나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 소멸이 이루어진 거죠. 할머니가 돌아가심으로써.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넣고 싶었고 첫 번째 질문 다시 첫 번째 질문은 하나씩만 합시다. 네. 맞아요. 제가 좀 주소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였지? 질문을 아이와 할머니의 과거상 그렇게 아기를 표현을 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할머니를 중심으로 할머니한테 어떻게 보면 좀 시련을 던져주고자 이렇게 풀어나간 이야기여서 네. 아까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 할머니의 과거 회상이 그 아이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 어떻게 보면 기폭제 같은 게 본인의 과거를 생각하는 기폭제 같은 게 되었으려나 이런 생각은 조금 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이다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그러면은 거예요. 정말 주마등이라고 느낀 거면은 맞아요. 주마등이 맞아요. 네. 샛별은 뭔가요? 샛별이요? 그 담배 러브레터. 네. 담배를 안 펴서 제가 몰랐네요. 담배값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엔 담배값부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담배값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할머니가. 그때 좀 낭만적인 선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소박하면서. 그래서 담배감에 그 어려울 때 그림을 그려서 주는 게 좀 굉장히 낭만적인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을 연장선으로 이제 마지막에 엔딩을 만든 거예요. 네. 그 담배값에다가 회화 그림을 그리시는 그 제주도에 계신 작가님 성함 뭐였지? 저는 담배값에 그렸던 이중섭 봐. 맞아요. 이중섭이 제주도 분이세요? 그 제주도 분이세요? 제주도에 가서 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마지막에? 네. 근데 담배값에 그림을 그렸다. 맞아요. 그거 생각도 나가지고 혹시 이말복 할머니는 이중섭 작가님의 같은 이신데? 알고 보니 제주도에서 나오신 거구나. 피난이 아니었어. 갑자기 다른 작품. 제가 음모론을 굉장히 좋아해서 패스. 말이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 주마등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근데 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이를 이렇게 대신 떠나는 걸 원치 않으셨지만 아이를 만나기 전에 오히려 정말 살아있을 때에 한창 살아있었을 때에 할머니의 삶에 생기가 있었는가 좀 어떤 삶이라는 것이 존재했는가를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환경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 밥통에 벌레가 있는데도 그냥 치워버리고 없는 쪽을 그냥 대충 드신다든지 그 집이 관리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생기라는 게 없었던 그게 있었는데 그 주마등을 보여준다는 게 정말 그 할머니가 생기가 있었을 때를 떠올리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삶의 어떤 템포도 그 아이를 오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아이를 받은 것이 할머니에게 시련일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죽음과 맞바꾼 어떤 생명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 죽기 직전에 할머니가 사실은 가장 다시 한번 생기를 되찾았던 순간이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의적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저는 좀 그런 측면에서 그 많이 공감을 했었고 네, 그래서 그 관객의 입장에서 좀 그렇게도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와 할머니의 관계가. 맞아요. 그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이제 마지막 희망을 살리고 돌아가신 그런 설정이거든요. 저도 질문이 많은데 너무 좋아. 주마등 있잖아요. 주마등의 시퀀스가 굉장히 시대나 시간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것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카나리아 같은 거나 뭔가 재즈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앙상블 시퀀스도 있었고 뭔가 여러 가지 시퀀스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왜 카나리아의 날개일까? 노란색이니까 카나리아라고 추정을 하긴 했었는데 뭔가 봉숭아 물을 들이는 것, 소중한 것을 펼치는 그런 시퀀스는 이 할머니의 과거구나 였는데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새의 노란색 날개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일까라고 좀 질문을 안 드리는 게 더 재미있을까? 들어버리면은 좋긴 좋은데 근데 이 주마등이 진짜 철저하게 어떤 의미를 담으려고 정말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의 이 할머니 시각에서 본 모든 것들, 인상 깊었던 것들을 이제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할머니의 시각에서 본 할머니의 세상, 그리고 또 하나는 청각과 시각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연출을 한 거고 커다란 의미는 사실상 이 주마등에는 담지 않았어요. 그런 상상을 해보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할머니의 만남도 시작되고 할머니의 거주 이동이 시작이 된 거니까 사실은 그런 카나리아라는 거는 어떠한 그런 전쟁에 대한 약간 미화된 추억인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봐주시는 것도 되게 너무 감사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나비도 나오거든요. 나비.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이거 나비가 이제 위안부를 상징하는 거냐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바로 그겁니다. 마음속으로는 그겁니다 하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이 어쨌든 시간과 연계되어 있는 시간에 다뤄야만 하는 매체고 스토리라인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뭐 여기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도 했던 시절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인디 애니 페스트 이후에 그냥 이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많이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전시라는 것은 일방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작가인 내가 이런 문제를 포착하였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게임을 만들었어. 이 게임을 플레이해볼래? 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해석할 건 별로 없는 거죠. 작가가 만들어놓은 어떤 표지를 잘 맞춰서 거기에 대한 이후의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 생각에 기폭이 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생각을 막 불러오는 그런 장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배운 걸로는. 근데 오히려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이 현실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 상징물이나 데포르메를 이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해진 서사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걸 상상을 하셔서 자기만의 생각을 보시는 분들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품이라는 것이 마냥 일방향적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같이 다시 재창조해내고 다시 이야기하는 종류의 관계구나. 약간 그런 걸 많이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 든 생각인데 그것은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또 마법 같은 그 관람 방식과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요 같은 그런 게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 애니드 수다 녹음을 하기 전에 최하영 감독님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 중에 미디어 영상이 전시관에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보기가 힘들고 뭔가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 애니메이션 영화나 미디어 작품이나 그 러닝타임 동안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 시간을 다 쫓아서 모든 서사를 이렇게 봐야 되고 그거를 또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전시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여기서 무엇을 느껴야 될지 굉장히 더 뭔가 다채로운 각도에서 보고 싶은데 그게 제한이 되지만 극장에 앉아있을 때는 그러한 미디어 작품이나 영상이나 극장에 있다면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자세가 생겨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미디어 작품을 우리가 전시를 할 때에 이거 차라리 극장에서 상영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실제로 좀 그 배우는 애들이나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었던 것도 말씀을 해주니까 기억이 났어요. 이게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소적인 그런 환경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또 집에서 볼 때도 이제 나름대로 상상을 나래를 펼치곤 하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두 분이 만나지 않았다면은 카나리아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을 그냥 가지고 집에 돌아가셨겠죠.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았어야 돼. 후회돼. 두 개의 재밌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두 개의 재밌는 해석이 있는 거죠. 새로운 작품이 하나 또 생기는 거. 음모론 좋아해가지고 넘어갈게요. 실제로 영화제에서 상영할 때 뭐 감독과의 대화도 다 진행하셨을 텐데 뭐 그럴 때라던가 아니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또 좀 다른 방향으로 작품을 보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나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해석도 있었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문도 있었는데 그 일단 노이프 얘기를 저는 당연히 전쟁 관련된 얘기로 봐도 왜냐면 전쟁 관련된 오브제고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애니 글수다를 했었어가지고 나우원 감독님. 네 나우원 감독님도 그렇고 제 글에 프로모트를 써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 글을 보면은 이게 비단 전쟁은 하나의 페이크고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외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게 회피기동된 형태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더 그냥 전반적인 고립 성향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 노이프라는 캐릭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걸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나도 모르게 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간 것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막 중세시대처럼 난 농부로 태어났으니까 농부가 되어야지 라는 시대에 살고 있었으면 그런 식의 상상을 펼치지 못했겠죠. 내 앞에 있는 펼쳐진 미래가 너무 다양하고 근데 이게 소멸될 수도 있고 내가 전혀 몰랐던 게 생성될 수도 있는 환경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전쟁이라는 이야기로 이걸 시작을 했지만 좀 그걸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그런 테이스트를 많이 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해석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저는 나타샤가 그렇게 많이 집중을 받을지 몰랐거든요. 근데 많은 한 세 분인가 왜 노이프에게 나타샤 같은 여자친구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상 깊었는데 약간 톤이 화난 톤이었나요? 왜 있나요? 이거였나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대체 왜 있나요? 그러니까 저런 애한테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약간 그랬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노이프가 꽤 귀엽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그렸거든요. 그냥 집에 얌전히 있고 항상 쉬는 날에 그냥 집에 쿡 박혀있고 당연히 집주인이나 택배 기사보다 좀 라포가 많이 쌓아진 캐릭터가 이렇게 왔을 때 가장 노이프가 자기의 속마음을 많이 막 쏟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넣은 것도 있는데 좀 저의 취향에만 갖춰져 있는 또 다른 노이프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실지 몰랐던 거죠. 근데 노이프도 사실 전쟁 공포를 느끼기 전에 감독님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전쟁의 공포를 느꼈듯이 노이프도 그걸 느끼기 전에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거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방과 하나가 되어버린 그렇다라면은 나타샤 같은 친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노이프 귀여워요. 그리고 아니 저는 노이프가 안 귀엽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노이프는 그러한 방공호에 틀어박히기 전에도 그러한 성향이었을 거예요. 요라고 제가 단언을 해버렸네요. 잘 아시나 봐요, 노이프. 그랬을 수도 있죠. 노이프 사랑해. 아니 근데 맞아요. 사실 노이프가 맞는 처신을 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매일 20%의 확률로 생존을 하고 있는 거다. 모든 사람들이. 왜 20%인가요? 뭐 교통사고도 있고 아니면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의 사람들까지 다 카운트가 되고 있는 거겠죠. 아니면 나이 들어서 죽으시는 분들도 아마 정말 이게 뭐 건강한 사람들이 갑자기 죽으면 이게 아니라 되게 러프하게 모든 사람들을 그냥 막 해가지고요. 근데 그래도 인상적인 수치잖아요. 20%의 확률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공신력 없는 한마디가. 그래서 또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말씀해 주셨듯이 현대애도 되게 불확실한 세계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지 전혀 모르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이프가 굉장히 잘 처신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현실 감각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의 현실과 개인으로서 위기에 대한 현실감이랑 조금 그런 게 네. 최지희 감독님. GV에서 근데 저 GV에서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은 없고요.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들었던 게 아까 말씀했던 나비랑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비명이 세 번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신생아가 내지르는 울음, 또 하나는 지아가 이제 아기를 낳기 전에 비명, 그리고 마지막에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잖아요. 근데 이 세 비명이 혹시나 이제 일부러 이걸 연출을 한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네,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 각자의 뭔가 비명에 대해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있다고 할 걸. 근데 그렇게 연습해야 돼요. 자, 관계가 있나요? 있습니다.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뭐 의도했고 의도하지 않았고 이제 가끔 해보면은 처음 GV 할 때랑 나중에 GV 할 때 대답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주워야 돼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있었을지도 꿈속에서 많은 가능성의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20%의 확률로 살아남고. 그렇죠. 오히려 그런 해석들이 탐날 때가 있어요. 정말 와 어떻게 저렇게 바라봐 주시지. 너무 감동이에요. 네. 네, 그걸 잘 버무려서 쓰면 되지 않을까. 아니 후잉은 사실 감독님의 전작품이랑 되게 달라요. 네. 그 이제 단편으로선 처음이다라고 하셨지만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웹앤 형식의 어떤 시리즈 형식의 애니메이션들은 굉장히 코믹한 코미디 장르. 네, 그 PPL 네. 시청률의 여왕이랑 김치 싸대기가 진짜 감독님 죄송해요. 맨날 최지희 감독님 김치 싸대기 이렇게 생겨. 네. 채원이 아직 못 보셨죠? 꼭 보세요. 김치 싸대기. 유튜브에 있어요. 네, 보겠습니다. 네, 그거랑 뭐 한 점의 감성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다 제목 한 점의 감성이지만 되게 이제 코믹한 거였다가 지금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도전을 하신 건데 어떠셨어요? 쓰실 때? 일단은 처음 이제 기획할 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정말 한시도 마음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화부터 연출까지 다 처음 해보는 네, 형식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하루하루가 약간 그 게임의 보스몹을 잡는 느낌으로 정말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처음으로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마음도 굉장히 무거워지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감독님의 슬슬 정체가 궁금하잖아요. 처음을 단편하고. 근데 저 이거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한 점의 감성 네. 그리고 시청률의 여왕. 제가 자꾸 PPL 디지털 침묵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튼 그 이전 작품들을 보았을 때 또 인물을 다룰 때 약간 가지고 있는데 잊고 있는 것 그리고 뭔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너 이거 안 보고 있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후인 같은 경우도 그게 조금 범위와 장르가 다를 뿐이지 약간 또 비슷하게 인물을 이렇게 보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말씀해 주시니까 네. 저도 바로 느끼게 되는 게 제 약간 스타일링 그런가 싶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인물을 그러니까 캐릭터나 이런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어떻게 보면은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다음 작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그런 어렴풋한 거 이렇게 매일매일 보스를 잡다 보면 아이씨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내 다음에는 이런 거 해봐야지 하면서 이런 버킷리스트 같은 게 생기거나 약간 그런 업적 달성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으세요? 뭔가 캐릭터를 이렇게 다루고 싶지 않고 이렇게 다뤄보고 싶다. 캐릭터는 이제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장르는 장르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오컬트를 도전해 보고 싶어요. 좀 애니메이션에서 좀 스릴러나 공포 쪽으로 좀 다뤄보고 싶다는 도전 욕구가 좀 생겨서. 네, 개인적으로 오컬트나 공포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약간 염두에 두고 있는 공포의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갑자기 까먹었어요. 제목을 까먹었는데 나열 단어들의 나열 저희 20곡에 최민식 배우님이 나왔고요. 네, 최민식 배우님. 그리고 한국 영화. 무덤. 파묘. 네, 파묘. 가까이 있었네. 네. 멀리 가지 않아요. 네, 파묘. 그런 스타일에 해보고 싶은데 사실 엄청 큰 도전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장르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멋있다. 다음 보스 화이팅. 근데 저는 후임을 본 입장에서 휴머니즘을 많이 느꼈어가지고 사실 오컬트라는 게 동양으로 오면은 근데 동양권에서 오컬트를 다루는 방식이 전래동화 막 장화와 홍련 이런 걸 보면은 약간 당시에 막 소수자가 얘기하지 못했던 어떤 억울한 부분들을 대신해서 맞아요. 한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좀 그거를 대신 말을 전하는 존재로서의 괴담들이 되게 많이 존재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래서 약간 대부분의 귀신들이 어린아이의 형태를 많이 하고 있고 당시 막 구원받지 못한 좀 많이 돌봐지지 못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귀신이 되어서 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약간 그런 스토리라인이 되게 많은데 좀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어울리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오컬트. 새로운 도전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아니 아까 정치 얘기했지만 감독님이 이제 단편 처음으로 해보느라고 막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막 준비도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감독님이 제가 알기로는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신 건 아니고 맞아요. 이후에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녹음하기 전에 살짝 모였을 때 태수 감독님이 분명 애니메이션 전공이 아닌데 그럼 뭐였지? 저는 분명히 답을 알고 있었는데 잊었고 저희 추측들이 있었어요. 한번 누가 제일 가까운지.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국문학과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된 과다. 기호 2번 경영에 관련된 과다. 기호 3번 사회학과? 뭐 생각을 했었어. 너무 멀어요. 그러면은 너무 멀어요. 저희 다 멀어요? 네, 다 너무 알고 멀어요. 봤더니 디자인인 거 아니야? 우리 이랬는데. 수학과? 아니에요. 물리학과? 아니에요. 철학과?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었는데. 도자기 공예학과? 자, 체육과? 아니에요. 되게 어렵다. 근데 저는 애니메이션하고 가깝다고 생각해요. 디자인과? 아니요, 디자인과는 아니에요. 조형과? 아닙니다. 만화? 아닌데 그림을 그리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애니메이션이랑 가깝다. 움직인다. 자동차 실용음악과? 여기 영화학과? 애니메이션 전공하시는 무용과? 분들도 그쪽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극학과? 아닙니다.
와. 진짜 가까워요. 저 이거 1시간 동안 말하고 싶어요. 완전 이게 그런 일이야. 잠깐만 애니메이션랑 가까우나? 그러면 나온 것 중에 말씀드리자면 뭐 물리치료사 사운드도 들어가요. 물리와 사운드? 네. 그게 다 이제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 스포츠 경영학과 뭐 이런 거 이런 거 신문 방송. 신문 방송? 아 잠시만. 진짜 빠르게 맞추고. 네. 또 다음 질문도 진짜 가깝습니다. 그래요. 애니메이션 가까운. 정말 가깝습니다. 물리, 소리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물리와 소리. 근데 저는 거기 가서 애니메이션을 하진 않았어요. 애니메이션을 할 수도 있으나 네, 하진 않았어요. 이 20곡이 대단하네. 정답은 게임. 게임 외워과입니다. 진짜 가깝네요. 네. 완전 가까워요. 분명히 힌트를 줬는데 레벨업이나 보스라든지 그래서 게임 얘기를 하셨구나. 네, 지금 맞습니다. 너무 화가 난다. 디지털 치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잊은 거지.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과를 나왔다고 생각해 주실 줄 몰랐어요. 아니 저는 되게 이야기들 되게 재밌게 쓰셔서 이게 소재도 되게 많고 그러면은 국문과나 이런 게 아니었을까? 또 듣고 보면 다 끼워 맞추기로 아다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또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여튼 맞추지 못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제 자신에게. 어떻게 하다 근데 애니메이션을? 제가 원래 이제 게임을 이제 전공했는데 게임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게임하면 내 세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제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는 환상이 있었는데 현실은 이제 디자이너로 취업하거나 기획자로 취업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랑 좀 멀다 해서 이제 웹툰 쪽으로 갔어요. 웹툰 쪽에서 이제 뭐 배도에서 연재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좀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다. 네, 얘네 좀 목소리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막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처음에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게임이라고 하면은 인터랙티브잖아요.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가능성을 제작자가 개발자 혹은 제작자가 이미 다 이렇게 통제된 그런 거의 인터랙션인데 애니메이션에서도 약간 여러 가능성으로 만들어버리고 싶다 하는 그런 인터랙티브한 욕망이 있으실까요? 애니메이션으로 활용해서 다 뻗어나가는 그런 건가요? 뭔가 예를 들면 어떤? 저도 지금 생각해서 예를 못 들 것 같은데 그냥 뭔가 그런 게임 인터랙티브 같은 이거를 뭔가 주인공이 표현해보고 할머니가 싶다. 예를 들면 지하를 구하러 갈까 말까 만나러 갈까 말까 할 때 선택하면 그래 결심했어 이런 거 인간 극장인가요? 네. 빠바빠바 이런 맞아요. 그런 저는 근데 좀 시나리오 쪽으로 시나리오에서 시리즈 쪽으로 좀 시리즈 쪽으로 네, 시리즈 쪽으로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좀 대중화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다른 거는 잘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재밌네요. 뭔가 서양 감독님도 지금 서양화 서양화과 소리와 함께하는 직접 만들어.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제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인디애니의 밤에서 막 많이 했고 그랬는데 사실 그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저희가 기숙사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화과였고 당시에 이제 애니과 애들하고 같이 방을 쓰면서 걔네가 맨날 밤을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나는 절대 애니메이션과 안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양학과를 온 거였어요. 왜냐면 만화과는 똑같은 거 또 하기가 싫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들이 다 약간 좀 그 계열의 과를 나왔길래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내가 서양학과를 가면 저런 만화를 그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서양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서양학과라는 틀 안에서도 평론회화도 하지만 되게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것저것 도전을 해보다가 2학년 때에 한국 독립 애니메이션 협회에서 같이 진행하는 이 서울 인디애니 페스트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애니 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그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동을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좀 강제적으로 많이 접하게 됐죠. 근데 접하면서 조금 흥미가 많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양상도 굉장히 다양했고 나름의 그 실험적인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미술적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관심이 가다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학년 2학기 때 자화상이라는 주제를 받고 내가 좀 주제가 예민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홍콩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회화로 하면은 그건 멈춰 있으니까 그걸 계속 마주하게 하는 것이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사진이랑 영화로 하는 것도 이걸 이 시간 안에 두고 계속 이 이미지를 시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뉴스에서 가끔 그런 걸 보면은 되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기도 하지만 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얻을 때도 있거든요. 되게 그 이미지가 너무 많아서 너무 일주일이 힘들고 그럴 때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얘기를 너무 현실적인 이미지로 하는 것도 맞지 않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은 그 특성상 데포르메가 들어가니까 약간 사람을 자극시키는 좀 그런 이미지가 아니면서도 동시에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이미지도 아니니까 기억엔 오래 남을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과제에 어울리는 매체로서의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연계된 다른 작업들도 뭐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림 회화 작업을 한다거나 그런 연계된 다른 활동들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좋은 하나의 어법을 얻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에게 애니메이션이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되게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이거는 저 혼자서 그냥 나름 혼자서 생각하는 건데 일단 자화상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그 캐릭터에게 나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도 나를 투영을 시키면서 어떤 부분은 보여주고 어떤 부분은 숨겨있고 좀 어떤 부분은 과장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없지만 너만은 있어라 하면서 약간 이상도 투영을 하게 되기 마련일 텐데 그러한 거리감을 유지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거리감에서 제가 그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언제 처음 느꼈냐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서 만화 그릴 때 제가 유독 과몰입을 못하는 거예요. 캐릭터들한테. 그래서 그냥 캐릭터잖아. 너네 왜 그래? 약간 이러면 애들 막 지 만화 그리면서 울고 있고 쟤네 왜 저래? 약간 이러면서 보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작가들 만화를 막 보면서 막 과몰입하는 거를 잘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그 처음 애니메이션 만들 때도 없었고 노이프 때도 없었고 그 다음에도 딱히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나의 어떤 미운 점이니까 이게 디자인에서 좀 드러나게 그래도 너무 믿지 않게 약간 노이프가 되게 찌질하면서도 좀 귀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좀 그런 신경을 썼던 부분은 있죠. 맞아, 나타샤를 지켜줄 수 있잖아요. 총이 있으니까. 맞아, 총 사서. 나 총 너무 귀여워. 그 총 되는 총인 거죠? 그건 모르겠어요. 찰흙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만들었고 서영학과에 가셔서 어떻게 밤은 안 새우셨는지 궁금해요. 방학 때 만든 거는 절대 안 쉬었고요. 근데 과제 때는 피치 못하게 다른 수업도 들어야 되니까 새는데 저는 밤을 새는 날을 지정을 해놔요. 그리고 그때만 밤을 새고 다른 때는 무조건 6시간 이상씩은 수면을 취하면서 완성으로 달려나가는 스케줄표를 한두 달치를 짜놓고 그냥 그걸 정확히 이행해요. 저는 그렇게 작업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되게 철저하신 분이군요. 근데 어떤 면에서 되게 건강한 방식이네요. 특히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밤새면서 맨날 이제 과제하면서 체력을 다 갉아먹고 졸업하고 나서 너무 이제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관리를 되게 잘 하시네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약간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어가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막 잠을 안 자는 건 괜찮은데 밥을 굶는 건 절대 참을 수 없어요. 저희 엄마가 그렇거든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저는 이제 잠인 거죠. 잠을 일정 이상 못 채우면 능률이 너무 안 나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작업적으로. 보통 영화제 때 파티하고 막 이럴 때
일찍 가셨나요? 네, 저 10시인가 11시 되기 전에. 너무 일찍 가셨다. 다음부터는 그래서 좀 아쉽긴 해요. 근데 막차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긴 했는데. 그렇구나. 아쉽다. 다음날 가는 방법도 있긴 해. 주변에 친구가 없었어가지고 거기 근처에 사는. 내년엔 또 인연이 생긴 분의 집에서 얹힐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영화제 오신 건 처음이시겠네요. 완전히 처음.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로 이제 애니메이션과 이제 미술 작업의 어떤 차이들 어쨌든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 막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영화제 오셔서 좀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사귀시고 좀 하셨는지 처음에 굉장히 어색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어색해.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진짜 어색했지만 분위기가 되게 엄청 포용적이더라고요. 애니메이션 저희가 상영회를 봤을 때 애니메이션의 성격도 되게 다양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영했던 데는 찐따밴드라는 작품도 상영을 했었거든요. 그건 또 되게 웃겼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입으로 소리 내셨잖아요. 맞아요. 네. 제 작업이랑 너무 성격이 다르고 GV에서 이제 작업을 소개하고 질문에 대답을 하는 스타일도 되게 다 나의 과를 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서양학과는 말을 삐끗하면 공격이 들어오는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최대한 이 논리 정연하게 왜냐하면 없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는 장르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문제라고 말을 하는 장르니까 이거를 말을 똑바로 안 하면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말을 삐끗하면은 되게 많이 공격이 들어오고 그럼 이제 찔찔 울면서 집에 가고 약간 그런 거에 익숙을 했는데 좀 애니메이션이 그러니까 진짜 따뜻한 장르인 거죠. 애니메이션은 내가 말을 삐끗하고 죄송한데 질문이 뭐였죠? 라고 물어보고 막 이모티콘 내주세요 하면은 제가 생각도 없었지만 이모티콘 내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대답을 해도 다 같이 그냥 떠들썩하게 웃어준다거나 그냥 대답을 기다려준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특유의 포용력이 있잖아요. 사실 저희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애니메이션 전공자가 별로 없는데도 다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에 흥미를 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냥 일단 부닥쳐 보고 이걸 만들었던 것처럼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은 장르 자체가 그리고 서울 인디애니 페스티벌 행사가 가지고는 좀 굉장히 따뜻한 어떠한 온기가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포용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영상을 시간 들여서 보고 머릿속에서 빈 공간을 채우는 인간의 습성이 따뜻함을 유래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디 애니 페스트를 가고 친구들끼리 되게 또 이상한 토론을 한 거예요. 모빌은 애니메이션일까? 라는 토론을 이상하게 지들끼리 하고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근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고 싶었는데 또 걔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초의 애니메이션이라고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그 이상한 말 같은 걸 휘리릭 돌리면은 이게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이는 그건 영상도 아니지만 애니메이션인 거죠. 근데 제가 배운 애니메이션은 그 영화인데 그 영화 감독이 실험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거를 스톱모션처럼 이 인간인데 스톱모션처럼 그냥 약간 삐그덕하면서 움직이는 영화를 낸 거죠. 그리고 그게 최초의 애니메이션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최초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의외로 말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다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는 거죠. 되게 상업적인 애니메이션도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고 뭔가 현실과 이런 그림이라는 게 합쳐져도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그림이 아니더라도 어쩌면 그게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대한 장르 안에 포용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애니메이션은 장르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모든 게 다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는 어떤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추측을 해봤는데 아닐 수도 있죠. 순수 미술 학우들이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저도 제 친구가 저기 한예종 조형과였었는데 그 조형예술과였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그 친구 거기 이젤 거기 작업실에서 그냥 살았어요. 숙식을 하면서 그 순수 예술하고 조형 예술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신을 설득해내지 못하면은 정말로 그것은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진짜로 아 이것은 언어의 감옥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되게 첨예하지만 굉장히 거기에 갇힐 수밖에 없고 근데 갇혀야지만 뭔가 자기만의 이야기를 설득해낼 수 있고 아 참으로 멋진 삶이다. 근데 나는 움직이는 게 좋아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있어요. 뭐 나중에 시간 될 때 또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최진희 감독님도 어떻게 보면 게임 하시다가 그게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환경이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이 없어요 주위에. 그러니까 항상 뭐 이렇게 뭔가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없고 저희는 뭐 그냥 일상적인 얘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걸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따뜻하다 이런 느낌은 따뜻하다. 근데 따뜻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작업 과정이 어떻게 보면 되게 고되고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따뜻하지 않다면은 금방 사기가 꺾이지 않을까. 네. 서로 그거를 좀 것인가? 알지 않을까요? 서로. 네. 서울 인디애니 고생했어. 이렇게 2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네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여기 오늘 비전공자의 모임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 근데 사람들이 따뜻하다는 생각은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다. 공격적이지 않고 성향들이 좀 물론 이제 자기 작업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의 공격적인 성향은 자기를 향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작업 방식 자체가 보통 내가 특히 다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넌 마음에 안 들어도 난 이렇게 할 거거든. 약간 이런 어쩔 수가 없어. 미안해, 난 이렇게 그릴 이렇게 거야. 가고 있어 중력이야. 그만둘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이건 설득이 필요 없어. 이거는 뭐 데스티니야 이러면서. 그렇죠. 너는 그래, 나는 그래.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런 분위기에서 주는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학과 나왔거든요. 저 사학과 복수 전공하고 있는데. 아 진짜요? 네. 사학과 나와서 사학과 사람들도 말빨로 살잖아요. 이 사람들도 말빨로 살거든요. 나 공부를 안 해. 나중에 보면 공부는 안 하는데 글은 되게 잘 써요. 그냥 뭐 희한하게 써요. 왜냐하면은 보통 역사를 배우다 보면 원인과 결과가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뭐 예를 들면 러시아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뭐 이유를 배경을 설명하시오 이런 게 시험 문제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도 몰라도 막 쓰는 거야. 러시아가 뭐 보통 뻔한 이유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냥 한 장 두 장씩 글을 쓰고 있고 언제나 말빨이 엄청 세고 누구랑 논쟁하는 걸 즐겨하고 그래서 뭐 상대방이 공격하면 사실 이제 사학과 사람들 특징은 이제 근거로 이제 그 논쟁을 하거든요. 어떤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공거를 하니까 조금 더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이 좀 유리하기도 하고 그런 되게 이기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사실 예술이라는 것은 뭔가 이걸로 밥을 먹고 산다는 건 그냥 재화의 가치 교환일 뿐이고 사실은 이게 뭔가 잉여 산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설득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따뜻하다고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따뜻하다. 너무 좋다. 따뜻함으로 승부하는 걸로. 그렇지만 작품을 만드는 자기에게는 되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가혹하죠. 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고 난 여기서 이런 선택을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 고민과 어느 하나도 그냥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맞아요. 그래서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다. 근데 그래서 또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왜냐면 제 주위는 또 다 애니까 다 만화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이런 행사에서 감독님들을 만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층 넓어지는 것 자체에 또 가치를 두고 있는 장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나를 너무 조여 매다 보니까 이게 아니어도 용납이 되는구나라는 순간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소중하기도 하고 나중에 내가 또 그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일종의 성격이 많이 조성이 되지 않나. 저 오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문도 이제 예를 최하영 감독님은 지금 이제
미술도 하고 계시고 학교도 아직 다니고 계신 거고. 네네네. 네, 아직 이재상품 4학년 되시는 건가요? 내년에 킥고잉 한다면 4학년이겠죠. 지금은 4학년입니다. 안 킥고잉 하시면요? 그건 저희 염원이지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휴학 한 번 안 하고 졸업을 이라는 고민이라고 해요. 그걸 항상 안고 살고 있긴 한데 또 명분이 없으면 딱히 그걸 행하지 않는 성격이기도 해서 아직 명분이 없어서. 아니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주는 카파 특별상을 또 받으셨잖아요. 카파에서 은근히 원하고 있을 텐데 재현 감독 탐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 학생이어서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지만, 네. 뭐 애니메이션 이제 3번째 작품까지 하셨고 다음 작품 또 애니메이션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내년에 그 교수님들이 사실 허락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또 밀어붙여 본다면 물론 평면 회화 작업도 같이 하겠지만 애니메이션을 약간 긴 타임에 한 10분 이상 되는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고 싶다. 근데 약간 실물이랑 합쳐서 그런 푸티지 그런 거랑 좀 합쳐봐서 다 그림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왜 영상도 나오고 좀 사진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법적인 실험도가 보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을 다뤄왔던 거는 다 제가 뉴스에서 봤던 거나 아니면 사학과에서 이제 또 사학과도 문제 삼는 과거든요. 문제를 만들어내서 이거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하는 과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문제 삼았던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만들었다면 제가 저의 이야기를 많이 담은 영상 작업? 영상이 아니더라도 그런 작업 자체를 하나 가지면 참 든든하게 이제 딱 방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좀 살았던 동네를 다시 방문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제 내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복선 회수하듯이 떡밥 회수하듯이 이제 서서히 알게 되는 옛날 일이란 게 있잖아요. 삶에서 좀 그런 것들을 올해 되면서 점점 생기고 있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 뭐 부모님이 말해주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이런 사건이 있었다든지 좀 그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러면서도 나름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야기에 그런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평면 회화 2점 해가지고 약간 재단처럼 좀 이렇게 전시를 하면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을 혼자 한 거는 있어.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서양학과나 순수 미술 쪽 하면은 이게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서 재단이라. 그 다음 작품은 오컬트 관심을 가지시는 최지 감독님과 같은 최씨니까. 다 확인했잖아. 사실 녹음 전에 어디 최씨인지 다 확인했고 다 다른 최씨인 걸로. 최씨가 많아요. 그럼 최지 감독님은 이제 오컬트 작품 뭐 시나리오나 이런 거 좀 쓰고 계세요? 아니면은 일단 어느 단계인지? 그냥 아주 러프한 아이디어 정도의 그 단계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유튜브 콘텐츠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그 콘텐츠를 아마 올해에서 내년 초까지는 그 콘텐츠에 몰입을 하고 계속 내년부터 이제 조금씩 단편 이제 기획을 시작해볼까 하고 있어요. 그 유튜브의 기획이란 그 하고 계신 거는 어떤 거 애니메이션인가요? 아니면 애니메이션인데요. 네. 딱 유튜브용으로 만든 판타지 먹방 애니메이션인데 먹방. 네. 그 황혼의 개구리 눈알 스프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거보다는 그 한점의 감성의 네. 그런 좀 연장선으로 시공간에 상관없이 어디든 가서 먹는 그런 먹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애니밥툰이라고 검색을 하면 애니밥툰. 네. 여러분 애니밥툰 네 배고프실 때 보시면 더 배고플 겁니다. 네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합니다. 거기서 시청률의 여왕이나 보실 수 있는 건가요, 다들? 그거는 따로 또 따로 있고. 따로 있어요. 또 명확하게 또 네, 구분해서. 최하영 감독님도 아까 유튜브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검색할 수 있나요? 노이프를 검색을 해도 나올 것 같고요. 그 채널 이름은 니하고 최거든요. NI 이렇게 하고. 네, 니최라고. 니체가 생각나는 이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애니고니까 최 말하기를 OT 때 시켰어요. 그러니까 잔인한 문화인 거죠. 내 최를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되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애도 그리고 지금도 사실 막
할 게 막 있지 않아서 그때 그냥 러프하게 니체의 책들을 좀 좋아했었어요. 니체 사상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가지고 그냥 난 니체가 좋아라고 했더니 좀 싸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1년 뒤에 밈처럼 되면서 약간 별명으로 남은 이름인 게 맞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저는 의미부여를 하는 학과잖아요. 의미부여를 또 해본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최씨 약간 이런 문화에 되게 익숙하기도 하고 너최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니최라고 하면 뭔가 둘 다 어감이 세서 좀 착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름을 붙일 때는 일단 약간 모든 감정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게 좋대요. 뭐 화났을 때 니체! 이렇게 하면은 딱 붙는다 이런 거. 니체 이런 거를 한번 하면은 딱 붙는다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뭐예요, 감독님? 그래서요. 그러면은 그 니체 짜라투스트라든 이렇게 말했다. 그런 것도 좋아하셨다면 그렇기 때문에 영상 작품들의 이름이 문장형인 걸까요? 그런가? 제목이 길어. 그런가요? 요새 트렌드인가요? 그런가?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지금 만화를 그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직 인스타에만 발표를 한 전혀 발표되지 않은 그 만화를 그리고 있는데 그건 또 서울 사람이거든요. 짧네. 그건 짧네. 그러니까요. 그냥 문장이 조금 더 어울리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좀 추구하는 이상적인 방향성은 제목을 봤을 때 약간 아리송했는데 작업을 보고 제목을 다시 보면 조금 더 그런 퍼즐 맞추기식의 운영 방식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밸런스를 맞추는 거군요. 만화라고 하면 이제 지표면에 이렇게 눈이 머무르는 시간을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거기서 니체를 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장형일 필요가 없는 거죠. 제목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되게 딴 얘기인데 제가 이 작품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근데 똑바로 말할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감독님이 원래 영화제 개막식 오시기로 했다가 안 오셨어요. 당일에. 안 오셔가지고 제가 이거 불렀거든요. 연습을 집에서 엄청 많이 해서 왔어요. 그냥 발음이 어려워서 부를 때 빨리빨리 불러야 되는데 근데 올해 작품들 특징이 제목이 다 길고 어려워요. 그래서 엄청 발음을 겁쟁이 노이프가 꼬프체프 이거를 막 꼬프체프 되잖아요. 꼬프체크 이렇게 안 되고 꼬프체크 연습을 엄청 해서 왔는데 감독님이 안 오신 거야. 안 온 건 슬펐지만 화났어요? 아니 화는 안 냈어요. 그래요? 안 오신 건 슬펐지만 이거를 내가 발음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한국어로 자꾸 발음을 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노이프가 아니라 제가 러시아어 수업을 들었는데 그 노이프라고 우리는 발음을 하지만 사실 걔네는 노이프 그 프를 살짝 흘리거든요. 노이프하고 그냥 잡이 없이 다음 말로 캬 넘어가고 약간 요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걔네는 이제 그게 스무스하게 되는데 이걸 한국어로 치환을 하다 보니까 자꾸 노이프에서도 맞고 꼬에서도 막히고 크에서도 막히고 프에서도 막히고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다 막히는 폐쇄적인 제목이 돼버렸네요. 아니 그리고 최지 감독님은 내년 트레일러 맞아. 저 어떡하죠? 먹는 걸로 하죠. 먹방. 진짜요? 좋아요. 아니 원래 슬로건 던져드리면 그냥 적절 잘 해석하셔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라서 올해 진짜요? 동동이 그랬더니 감독님 난 식혜밖에 생각이 안 나서 식혜로 하신 거예요. 저희가 식혜로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감독님이 그냥 식혜밖에 생각이 안 나. 동동 하니까 난 식혜만 떠올라. 그래서 식혜를 하신 거여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음식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미리 좀 해서 협찬을 좀 받아보세요. 괜찮은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원래 다른 데였으면 동동하면 식혜밖에 떠오르지 않아. 하면 동동이 왜 식혜죠? 라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과 이게서 와 멋진 식혜네요. 잘 부탁드려요. 나 너무 크게 웃었다. 너무 재밌었어. 너무 좀 마음이 편하나. 김치 아니 그러면 안 되겠죠. 트레일러에서 막 때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아무튼 괜찮아. 적당한 때리면 괜찮아. 하이파이브일 수도 있잖아요. 김치 하이파이브. 튀기면서. 근데 어차피 수상 소감 하실 때 이미 싸다구를 맞으셨으니까. 맞아요. 감정의 싸다구를 맞으셨으니까 언제든지 따뜻한 애니메이션은 어떤 주제든지 다. 내년에 우리 둘둘이니까 둘둘 치킨. 오. 치킨으로?
아, 네. 슬로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네, 감독님. 어디까지 따뜻해져야 하는지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좀 따뜻해져 보세요. 이렇게. 저도 좀 약간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낯을 가리게 되네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오늘 떠들다 보니 그 마지막으로 오늘 좀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약간 이런 대화 방식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런 거를 접해보지를 않았고 작업도 항상 혼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나고 이런 대화도 하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약간 예기치 못한 일의 연속이었는데 저에게 서울 인디 애니 페스트의 여정이라는 것은 이 팟캐스트 또한 예기치 못했지만 그래도 잘 뭔가 이끌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도 한 말씀 하시죠. 아, 저요? 저도 정말 예기치 못하게 전날 어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되어서 송시영 교수님을 얼만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으나 애니메이션의 세계는 너무나도 따뜻하다는 걸 저도 느꼈고요. 그리고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았었어요. 시간이 금방 가죠? 왜죠? 저 나올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되게 재밌네요. 그냥 뭐 그 스튜디오로 이렇게 협업을 하시고 혼자 작업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아쉽습니다. 다음에 한번 감사합니다. 더 하는 걸로. 아쉽네요.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바쁘실 텐데 시간 내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리고 또 작품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하세요.